미군이 최근 서해에서 실시한 이 공군 훈련과 관련해서 한미 군 당국의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젯밤에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주한 미군이 우리 군의 입장을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점에서 우려가 들려옵니다. 이번 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We go together. 갑시다. 자, 자유의 방패 훈련은요. 한국과 미군의 군이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서 방어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의 연습이죠. 오늘 이 문제를 좀 문성무 센터장님과 함께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전문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전 환경, 현실적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 반영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런 도전적 전장 환경과 현실적인 상황이 뭔지 북한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명시를 했었는데 다 빠졌네요,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재작년 했던 연습 때와 지금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정부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뀐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남북 대화를 이제 복원을 시키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올해를 한반도 신뢰 구축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해서 그걸 어떤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그 직전인 3월 초에 초중순에 이제 한미연합연습이 있고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뭐 중국도 물론 싫어합니다. 그런 연습이기 때문에 네. 북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콕 찍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방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또 북한을 자극도 좀 덜하고 이런 고민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야외 기동훈련 규모 사실상 축소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시나리오도 연습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설명 더 들어보시죠. 한미가 이번에 FS에서 이 야외 기동 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야외 기동 훈련이 축소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먼저 이번 한미 연합 연습은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연습 기간 동안에 야외 기동 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연합 훈련은 상시 연합방위 태세 유지 및 능력 제고를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입니다. 2025년 3월에 있었던 발표에는 있었으나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 시나리오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한미의 공동 보도문은 한미가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전 보안상 연습의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됩니다. 다만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시나리오는 없고 핵 위협 억제를 위한 연습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다고요? 북한이 핵을 썼을 때의 시나리오를 연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센터장님, 네. 북한이 최근에 신형 대구경 방사포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50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건데 저기에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스스로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이런 대비 연습 안 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이제 합참 공보실장의 발표는 구체적으로 훈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전제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훈련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가 미리 시나리오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발표했던 대로 그동안의 전훈이라든지 또 안보 상황, 전장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미가 이미 워싱턴 합의를 통해서 NCG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연합 이 핵 기획, 그다음에 핵 작전
관련된 연습을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지금 한반도에서 많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중에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 특히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방금한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서 이 KN-23이라든지 24라든지 이런 것들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네. 그런 핵무기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공격할 것인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미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은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은 핵전력으로 구분해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교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그런 연습은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빠져 있다는 합참 공보실장의 얘기였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합 야외 기동 훈련, 북한이 매년 예민하게 반응해오는 그 훈련인데 집중적으로 훈련 이 기간에 해오던 훈련을 연중 1년에 분산 실시하기로 했다? 사실상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센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 FS 연습, 작년 3월에 했었던 FS 연습의 참가 병력의 규모가 19,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합참이 발표한 규모는 18,000명입니다. 작년보다 한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합참 발표를 들어보면 이번 연습은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다만 FTX 야외 기동 훈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것은 지금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3월 9일이 연습인 걸로 감안하면 이제 남은 기간이 한 열흘여밖에 남지 그렇죠. 않아서 그 기간 동안 과연 구체적인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과연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지금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예. 그런 부분에서 한미연합 억제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지혜와 공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